우리나라에서 올림픽 유치하고 난 다음에 국내에서 이제 정부에서 올림픽 조직위원회를 구성할 때 도쿄 올림픽하고 뮌헨 올림픽 두 올림픽을 비교하면서 컨셉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서울 올림픽도 컨셉을 가장 먼저 도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 오리엔테이션을 끝냈는데 마스터 플랜하고 연도별 플랜을 좀 조 교수가 맡아서 짜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그 마스터 플랜 짜는 과정에 그 디자인 전문위원회도 거기서 구성을 하자고 제안을 했죠. 전문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내가 전문위원들 지명을 했는데 디자인 분야에서 현격한 실적이나 능력이 있는 분들, 또 문학의 여러 장르에 걸쳐서 지식이 있는 분들, 그 중에서 이제 지명을 해가지고 위원을 위촉을 했는데 전문위원회에서는 이제 각종 컴페티션에서 응모한 디자인들을 심사를 한다든가 또 응모의 요지를 정리를 해서 알려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위원회를 만들려고 구성을 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 디자인이 발전하게 된 그 역사도 오래되지 않았지만 또 그렇게 국제적인 이벤트를 경험했던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88 올림픽이 국제적인 이벤트를 유치해가지고 처음 하는 행사이기도 하지만 그 행사치고는 너무 큰 행사였죠. 모스크바 올림픽 때는 자유진영에서 전부 보이콧을 해서 반쪽 올림픽이 되고 그랬더니 이제 LA 올림픽 때는 또 공산권에서 보이콧해서 반쪽 올림픽이 됐는데 우리나라 서울 올림픽 때는 그 세계 각국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나라가 참여하게 하는 게 조직위원회의 1차적인 그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화합과 전쟁 이런 컨셉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디자인도 다 그쪽에다 맞춰가지고 포커스를 맞춰서 개발되고 한 거죠. 그 엠블렘을 오픈 컴페티션 해봤더니 그 쌍태극을 가지고 조형했던 작품들이 대부분이었다고. 그런데 우리 88 올림픽에서는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나가야 되는데 또 국가의 이미지를 너무 강조해서는 또 그런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서 이데올로기가 연상 안 되는 그런 조형물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고 그런 조형물 중에도 문화적인 분위기가 연상이 되는 그런 조형물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삼태극을 테마로 해가지고 응모를 한 작품이 나왔어요. 그 양 교수는 쉽게 우리 표현을 하면 재주가 좋아요. 그러니까 손솜씨가 아주 탁월해요. 양 선생님이 은근히 그 감도가 있으신 걸로 난 느꼈어요. 왜냐하면 글씨 쓰신 거 보면 참 잘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이 있으세요. 이것저것 아주 손재주는 꽤 많으셨어요. 우리가 늘 보는 태극은 청색하고 빨강이라 좀 단일하잖아요. 그러니까 화려함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삼태극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근데 단지 그 삼태극을 어떻게 그리느냐가 문제잖아요. 그 삼색 사이에 흰선을 넣었어요. 그래서 각자의 선이 돋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대개 원형 안에서 삼색이 이렇게 다 돌아갔는데 이거를 떨어서 위로 올려갖고 여기서 단계를 느껴줬던 거죠. 이제 거기에서 좀 메스감도 더 생겨났고 덩어리감도 생겼고. 원래 이 원도하고 제가 제출한 거는 이게 형태는 똑같은데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련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타는 이런 애플로 만들었는데 심사하는 데서 눕혀보자 이렇게 이게도 안정감이 있네 해서 눕히는 걸로 결정을 받았어요. 지금 보니까 되게 세려운데 저거에 대한 파이널 그 원고는 김창웅 씨가 그렸어요. 김창웅 씨가 작도법을 양 선생님이 김창웅 씨한테 이제 맡겼어요. 근데 내가 그린 거하고 오차가 거의 없을 정도였었습니다. 그때는 이게 템플레이터 가죽 케이스 큰 거, 원형 크게 뚫린 거, 그거하고 운영자 있었죠, 운영자하고 그걸 갖고 쭉 올라가면서 몇 고생을 엄청나게 했죠. 그래갖고 저 디자인 스코프에다 놓고 뭐 또 이렇게 왔다가 뭐 그러니까 좀 미세한 간격을 맞춘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워낙 중요한 일이니까 나라를 대표하는 거고 이러니까 정신력으로 했습니다. 정신력으로. 무엇을 우리나라 올림픽의 마스코트로 할 거냐, 이걸 전 국민 상대로 해서 엽서로 그 공모를 했어요. 그랬더니 호랑이하고 토끼가 압도적인 숫자로 응모가 됐어요.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너무 대외적인 이미지가 유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씩씩한 걸 택하면 어떻겠냐, 이런 여론이 많아가지고 호랑이를 택했는데, 전 국민 많은 분들이 공모를 이제 해줬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한국산 호랑이로 허자가 제일 많았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이 뭐 토끼, 진돗개, 까치 등등이 제일 상위권을 차지했대요. 그래서 그 중에 까치는 제일 먼저 좀 탈락이 됐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다고 하지만 외국에서는 그 까마귀과에 속해서 이게 흉조로 보기 때문에 까치가 제일 먼저 탈락이 되고, 두 번째로는 진돗개가 탈락이 됐답니다. 실물을 보면 다른데 일본의 그 토종 개하고 또 알래스카 그 썰매 끄는 개하고 그려놓으면 형태가 똑같다. 이제 남은 게 호랑이와 토끼랍니다. 근데 국민들이 응모한 거는 호랑이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조직위원회에 있는 실무자들은 은근히 토끼로 됐으면 하고 바랬답니다. 왜냐하면 군부 독재 시대인데 전 세계가 다 아는데 거기다가 호랑이까지 또 맹수를 정하면 국가 이미지가 혹시 안 좋게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좀 했대요. 하지만 뭐 역시 결론은 이제 호랑이로 났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중에 들렸습니다. 저뿐이 아니라 누구나 지명받은 분들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차피 전 세계인이 바라보는 마스코트다 보니까 누구든지 아마 심적 부담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서울대공원에 가면 그 시베리아 호랑이가 있습니다. 그 바로 시베리아 호랑이가 우리나라 한국산 호랑이하고 같은 맥입니다. 그래서 동물원에 가서 하루 종일 호랑이 쳐다보고 참 하염없이 시간 보낸 적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매일 그냥 고민만 하고 잘 안 되다가 한 일주일쯤 전에 좀 이거 가능성 있지 않나 하는 게 불과 한 일주일 전에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호랑이를 귀엽게 또 어린 호랑이를 그리다 보면 고양이 같이 된다 하는 그런 말들이 이제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문에는 타이틀이 뭐라고 났냐면 고랑이냐 호양이냐. 이목구비가 고양이는 오밀조밀하고 작고 또 팔다리와 꼬리가 가늘다. 근데 호랑이는 아무리 새끼라도 이목구비가 굵고 크다. 또 팔다리도 더 굵고 꼬리도 더 굵다. 그런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와서 아주 많은 수정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서울올림픽 때는 좀 잘한 것 같습니다만 좀 욕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동작뿐이 아니고 신랑 신부라든가 포졸이라든가 또 뭐 부채춤을 춘다든지 이런 민속 소재를 여러 가지를 개발을 했고 또 하나 특이할 거는 그 상목끈으로 문자 픽토그램을 개발을 이제 저희가 처음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육상부터 복싱부터 수영부터 종목이 많은데요. 그 협회에 오케이를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팔다리 무릎의 각도가 이건 안 맞는다. 이렇게 하면 스피드가 안 난다. 그런 각도에서는 주먹의 파워가 안 나온다. 뭐 이런 지적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두 종목이 아니고 워낙 많다 보니까 참 애를 많이 먹었죠. 그 상목근이 좋은 역할을 많이 해줬습니다. 양궁 경우에 활 쏘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이 상목근이 동그랗게 돌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관역이거든요. 또 수영 같은 경우에는 이 상목근이 물결 모양으로 그러니까 물을 대신 이제 상징한다든지 해서 의외로 상목근이 그렇게 효자 노릇할지는 저도 몰랐어요. 많은 도움이 되고 효과를 높이는데 참 역할을 많이 해준 것 같습니다. 30년 전에 호랑이가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이번에 동계올림픽도 공교롭게 흰 호랑이 100호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상징 호랑이 누가 들어도 뭐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도 디자이너로 누구보다 그게 자존심이 떨어지지 않고 나도 그런 조형을 해보겠다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고 했는데 개인적인 그 욕망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를 흐릴 수가 없고 그래서 내 이름을 차마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직위원회 그 책임자가 그 오피셜 포스터만은 조학장이 직접 좀 디자인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명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88년 정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조형 세계에서 그랬더니 그 당시 시작된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게 조형 세계의 대단한 그 테크놀로지로 그 대두가 될 것 같아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올림픽 정신으로만 가자. 오랜 심볼에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형상으로 그 컨셉을 삼아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포스터로서 등장시키려면 색채 감각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푸른 개조와 붉은 개조 두 가지로 작업을 했었는데 푸른 개조에서는 요 오륜 마크를 더 부각시켰고 여기서는 오륜 마크보다는 전체적인 색조에 더 중시를 해서
전문위원회에서 평가하기를 이 송화주자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뛰어갈 때 떠오르는 태양을 붉게 해석한 민족이 일본이고 한국은 푸르게 해석한 민족 아니냐라는 뭐 설명을 부연한 게 결정적으로 이쪽으로 가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주로 이제 디자인 컨셉이나 이런 걸 설정하는 거는 조윤재 선생님이 주로 하셨고, 저는 이제 아트 디렉터 입장에서 실제 제작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거는 제가 주로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사람이 해도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27종이 되는 게. 조용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의지가 있고 컨셉이 분명한데 여러 사람이 나눠 하게 되면 각자의 개성이 발휘돼 가지고 전체적인 코디네이션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판단하에 좀 무리지만 저 혼자 작업을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사진 원고를 구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전문 조직에 가서 사진을 갖다 슬라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일본의 기시포토라는 데 가서 슬라이드를 저희가 홍태희 제공을 받았습니다. 사진이 그 스포츠 동작엔 훌륭하지만 전체로 볼 때는 전부 다 시기적으로나 뭐나 따라서 이게 전체가 코디가 안 됐었어요. 그때는 순전히 사진 재판의 기술이었는데 애플에서 만든 맥킨토시가 국내에 안 들어왔을 때입니다. 안 나왔을 때에 아예 절묘하게 잘 만들어진 게 뭐 저희 양궁이나 그다음에 조정 경기 같은 건 공중 촬영을 한 사진이 있었어요. 그건 뭐 일반인이 참 촬영하기 어려운 사진인데 좀 그래서 포스타로서의 어떤 드라마틱한 게 연출이 잘 됐고, 한 가지 어려운 건 우리가 전시 종목하고 시범 종목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했는데, 예를 들면 보울링이다, 야구, 그런 경우는 그런 국제적인 사진이 참 없었어요. 일본 도쿄올림픽이 컨셉이 너무 내셔널리즘이다. 그런 지탄을 많이 받았어요.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데 너무 태극을 강조하는 것도, 내셔널리즘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첨단의 기법으로 융화시켜서 현대화시키면은 좀 많이 좀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환경 장식에 대한 거는 전무했어요. 없었어요. 이제 개우 있다는 거는 그 큰 행사 때는 뭐 이제 좀 광화문이다 이런 걸 아치에 세우는 이런 정도, 그리고 깃발 전선에다가 그 고정적으로 세우는 쪽으로 해가지고 깃발 하나 다는 이런 정도 이제 전부 전무했다. 전부 일일이 수작업입니다. 작업을 다 해가지고 심사위원들 이렇게 몇 분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역사항이 나오면 그걸 전부 새로 그리기 때문에, 수작으로 하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어 있고 인력이 많이 동원이 됐죠. 우리 한국에서 한다는 걸 세계 주지시켜야 되니까, 어디서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니까, 한국이라는 하나의 아이덴티, 색동, 색동이라든가 뭐 그게 문화재라든가 색동을 쓰므로 경기장의 분위기를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한 역할도 많이 했고, 입구는 계획되니까 우리나라 그 뭐냐면 큰 대문을 들어오는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좀, 그리고 지붕이 있고 한국을 모티브로 한 하나의 구조물,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가 분당국에서 큰 세계적인 이벤트를 여는 것만큼 평화가 전제돼야 되고, 이래서 비둘기를 사용하고, 이래서 한국을 주제로 해서 그것을 세계인들에 함께 주지시켜 주고 그 올림픽의 분위기를 조성시키는 데 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채택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건국 이래 처음이었는데 제가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기여를 했다는 그 자부심이 있고, 우리 스태프들이 주변에 있는 또 그 자문위원들 또 그 실무자들이 다 일을 잘해줬기 때문에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그 밑에 그 작업해 주신 그런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문화 포스타 경우에 조직위원회에서요 작가를 12사람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각자가 물론 작업을 했는데 전체를 누군가는 총괄해야 된다. 인쇄할 때까지 과정을 좀 점검도 하고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거의 뭐 제가 자원하다시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참 재판이나 인쇄나 이런 일을 제가 한참 많이 할 단계였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자라고 약속한 건 아닌데요. 12작가가 공교롭게도 나중에 이제 보니까요. 거의 다가 우리나라 문화적인 이런 또 전통적인 이런 소재를 현대적으로 표현한 그런 작품들이 거의 다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알게 모르게 우리 문화를 이럴 때 한번 알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12작가가 거의 아마 약속한 듯이 그렇게 다 우리 문화를 표현했기 때문에 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었고요. 아름다운 것도 물론 많이 있지만 저는 그 전부터도 부채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몸 전체가 나올 게 아니라 최대한 클로즈업해서 아름다운 한국 여인의 얼굴과 부채만 아주 상징적으로 최대한 단순화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그 멋을 좀 부린다 그럴까요? 버들잎이 바람에 날리는 이 장면을 가지고 한번 시도를 했고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좀 자랑스럽게 내보이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인가 연락을 받았어요. 아마 조직위원회였던가 아마 그럴 텐데 많은 디자이너들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뽑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 영광이었었으니까 열심히 준비했죠. 올림픽 때는 문화올림픽이라는 말도 있듯이 그 우리 것을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그래서 한국의 정체성 뭐 좀 더 나아가면 한국의 주체성에 대한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주고받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문화 DNA가 자연스럽다, 자연과 동화된다 그런 게 있거든요. 자연을 조망하는 바로 이 대청에서 담 너머에 보이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자연의 어떤 변화되는 모습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자연스러움이 이 한옥 속에는 있는 거죠. 담장 안에 있는 나와 담장 밖에 있는 너, 담장을 사이에 둔 나와 너, 우리 마루에서 담을 건너서 내다보는 그 해를 보면서 손님을 맞는 그런 이미지하고 연결을 시켜서 문화 포스터 작업을 했었습니다. 디자인을 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어떤 국제 행사가 더불어 어떤 디자인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고 또 그 만들어진 계기를 잘 기록해 놓고 또 후배들이 그걸 보고 또 다른 어떤 큰 계획이 행사가 왔을 때 어떤 그 과정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는데
이번 동계올림픽에 관련된 자료도 잘 이게 아카이빙 해가지고 후손들한테 이렇게 좋은 자료를 남겨줄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서 돌이켜 보면요, 그 당시에도 그런 느낌을 좀 가졌지만 우리 디자인 분야가 그 발전이 시작된 게 1천화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국제적으로 가장 큰 이벤트에 필요한 디자인을 개발했다, 우리들 능력으로 개발했다, 이런 데서 자신감도 생기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고심을 한 결과가 조형의 감각도 발전이 되고 그걸 기화로 해서 자신감과 테크닉이 여러 가지로 다양해졌다 하는 그 두 가지가 우리 디자인분의 큰 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